자, 29페이지 먼저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29페이지 했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28페이지, 29페이지 상단까지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금 하단의 의 밑에 보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자, 그 밑에 줄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도시 내에서 개발, 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거니까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그 읽은 김에,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그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는데, 자, 일반인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이방,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 나와 있죠. 첫 번째 박스 안에서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해서 이제 용도구역, 그 용도지역, 우리 용용용 기도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가지고 이거랑 개도시수,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6번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이거 개도시 수입 요거 6가지 동그라미 6번에 입지규제에서 입 동그라미 치시면 용도구역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우리 5개로 구별되는데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서 지금 책에서는 그 분류를 그 나눠서 지금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해서 기반시설 나왔습니다. 뭐 도로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또는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해서 이것도 개도시수, 자, 그거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용용용 기도지,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용용용 기도지가 자 이걸로 결정된다. 자, 그리고 30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성격 보시면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한다. 자, 그래서 일반 사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보면 일반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그러니까 수립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나왔어요. 입안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원칙을 보면은요.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대해서 입안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원칙이 그렇고 밑에 박스 보면 예외에서 1번에 국장 그리고 2번에 도지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볼게요. 그럼 입안권자가 자 저걸로 그냥 외우시는 게 좀 빠르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까지는 뭐예요? 합치면 시예요, 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의 우두머리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합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외, 밑에 이제 예외로 보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원칙으로 올라가셔서요. 자, 거기 1번, 박스 안에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두 번째 줄이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인접한 시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함께 관리계획 자체를 위반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시면 2번이요.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 공법 특징이 지문이 석 줄 이상 나가는 지문 있잖아요. 안 내요. 문제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체로. 왜냐하면 시험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활자 크기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교과서에서 3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안 냅니다.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만 바꿔서 조금 내긴 하는데 지금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데 자, 2번 볼게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글을 끝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그 인접지에 관해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거칠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줄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협의한다. 인접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국장이요. 자, 국장은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그 2번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보시고 그 밑에 2번에 도지사를 보시고요.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우리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했는데 입안권자의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첫 번째가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에 관련된 경우 국장이 입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자, 이 국장이 입안할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큰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자, 여기 국장이요. 둘 이상의 시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나왔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그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건데 자, 둘 이상의 이거는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군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 예외에서 그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국장이 위반한다. 그리고 밑에 도지사는요. 2번에서 도지사요. 1번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될 때는 도지사가 위반한다. 도지사가 위반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1페이지요. 31페이지. 자, 위반의 기준 보시면 상위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버전은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럼 중간형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막내는 제일 큰형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상위계획에 부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요. 거기 핵심 포인트 밑에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수립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전에 OX3에서 했었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판례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입안시 작성 서류가 있는데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시험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줄 끝에 파란색 글씨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그 밑에 줄 계획 설명서를 그 밑에 줄 작성하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문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나오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면, 거기 뭐 참고인데 사실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밑에 차등 위반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별표하시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우리가 나중에 7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 교통, 공간, 유통, 공급, 문화, 뭐 방제, 보건, 환경기초에서 총 7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이 차등,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도시하고 농촌 간에 차등 위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도로를 3개를 놓겠다라고 하는, 도로를 3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했다면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도로를 하나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관리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등 위반이 된다.